자, 이번 시간에는 수형도 있지, 수형도. 경우의 수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은 수형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좀 해보자, 이거야. 자, 주제별로 그냥 간단하게 지금 개념 설명을 좀 올리고 있는데, 수형도라는 건 뭐냐면, 가지치기, 가지나무를 그리듯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경우의 수를 조금 이쁘게 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편안하게 세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할 수 있어. 서로 다른 네 사람이 있는데, 그지? 서로 다른 네 명이 주어져 있고 각자 자기 물건을 하나씩 꺼내서 나누어 가질 때 자기 자신의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경우를 수형도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A, B, C, D 4명이 주어졌을 때 A 입장에서 보면 A가 B의 물건이나 C나 또는 D를 가져가게 될 건데, 우리는 B만 가지고 계산을 한 뒤에 경우의 수가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나중에 곱하기 3 이렇게만 해결해 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A가 B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B가 A의 것을 가져갈 수도 있고 C를 가져갈 수도 있고 D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 그지? B 입장에서는 A나 C나 D 3개 중에 하나를 가져갈 건데,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A와 B가 바뀐 경우니까 얘네 둘을 역시 바꾸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 경우는 뭐냐? B, C가 빠졌으니까 A와 D를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는 거다 이거야. 자신의 물건, D가 A를 가져가고 C가 D를 가져가고 이렇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B, D를 A와 B가 가져갔으니까 C와 A가 남았잖아. 자, 요렇게 가져가는 이 경우의 수가 3가지 경우가 있고, 일단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A는 B 또는 C 또는 D니까 이런 경우가 또 3가지 주어져서 전체 경우는 이렇게 9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가 수형도라고 얘기한다. 수형도. 가지를 그리듯이 그려간다. 이런 방법을 수형도라고 하는데, 수형도는 자기 자신의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자. 자, 만약에 사람이 한 10명 나오진 않아. 수형도 문제에서. 대부분 적으면 4명, 많으면 한 6명 정도 아마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한 명만 더 해보자. 5명 가지고 한번 해보자. 5명. A, B, C, D 5명이 주어져 있어. 자, 5명이 주어져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다고 해보자. 그러면 A는 아까 했던 것처럼 B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잖아, 그지? B 또는 C 또는 D 또는 E니까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을 건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B 입장에서는 A를 가져갈 거냐, C냐, D냐, 혹은 E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렇게 빠져. B, A가 앞에 빠졌으니까 C, D 중에서 C는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D를 가져가거나, 그지? 아니면 E를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 자, 요렇게 또 한번 빠진다 잡아. BAD잖아. 여기 BAD. 그럼 나머지가 C하고 E가 남았는데, C하고 E니까 E하고 C 요렇게 가져가야 되겠지? BAE라고 했으니까 남는 게 C하고 D야. C하고 D. 이와 같은 모양새로 쭉 정리해 간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귀찮아하면 안 돼. 이런 방향으로 그냥 쭉 정리해 가면 이것의 가지수가 나오게 될 거고, 그지? 이것의 가지수가 나오게 되면 A가 B 또는 C 또는 D 또는 E니까 곱하기 4를 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주는 것을 우리가 수형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이해를 해라 이거야. 혹시나
지금 이 수형도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어떤 책에는 교란순열이라고 소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란순열. 교란순열이야. 이름이 교란순열인데 어떤 책이냐면 내가 봤던 책 중에는 뭐 마풀 교과서 이런 책에는 교란순열이라고 소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공식처럼 정리를 해놨는데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본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N명이 있다고 치자. N명. N명이야. N명. 사람이 N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편의상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N명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일단 하자 이거야. N명이 자기 자신의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일단 나눠보자. 여기 A 1부터 이렇게 쓰니까 좀 그런가? 아무튼 간에 1번이 2번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고 먼저 생각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1번 입장에서는 2번의 물건을 가져갔는데 그러면 2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 2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을 가져간 경우와 2번이 1번을 가져갔으니까 1번이 2번을 가져갔으니까 2번이 1번을 가져간 경우와 1번이 아닌 경우에 이 두 가지 상황으로 일단 나눠 본다 이거야. 1번은 2번을 가져가고 2번은 1번 아니면 다른 걸 가져갔을 건데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이 경우들이 3번부터 n번까지의 이 사람들은 요 첫 번째 경우에서는 1번은 2번을 가져가고 2번은 1번을 가져갔으니까 n-2명이 서로 다른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서 이거를 편의상 F에 n-2라고 일단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번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물건을 가져갈 거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상황에서 봐봐. 1번은 어차피 2번의 물건을 가져갔고 2번부터 n번까지 n-1명은 어차피 이 안에는 2번 물건이 없으니까 n-1명은 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면 된다 이거예요. n-1명이 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기로 하자. 그래서 얘를 f n-1이다 라고 일단은 표시해 주자 이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를 나타낼 때 이 뒤쪽에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n-2명이 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또는 n-1명이 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로 나누어졌는데 1번 입장에서는 2번을 가져갈 수도 있고 3번을 가져갈 수도 있고 4번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1번 입장에서는 n-1명 중에서 한 명의 물건을 가져간다 해서 앞에다가 곱하기 n-를 해주겠다 이거야. 이것을 n명이 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 식을 외우려고 애쓴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고 이 방법을 이용해도 좋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러면 요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한 명이 자기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경우를 가져가는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야. F에 2라고 하면 여기다 만약에 2 집어넣으면 얘 1이잖아. 그리고 2 집어넣으면 F0야. F0. F0는 빵이지, 그지? F0 빵. 얘는 F1인데 얘도 빵이야. 그래서 그냥 F2는 이 안에서 계산하기가 좀 불편해진다. 근데
F2라는 건 뭐냐면 두 명이 있다는 거니까 두 명이 서로 바꿔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 두 명이 있으면 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F3이 뭐겠어 그러면? F3은? 여기다 3을 넣었어. 그러면 2 곱하기 F3이니까 F1 그지? 더하기 F2인데 F1은 어차피 0이고 F2는 1이니까 얘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데 꼭 이거를 외워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고 처음에 설명했던 그 수형도를 몇 번 연습해 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다 이거야.